북런던 더비는 항상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 중 하나입니다. 이는 런던 최고의 두 팀 간의 맞대결일 뿐만 아니라 양팀 팬들의 열정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스널과 토트넘이 맞붙을 때 그 경기는 단순한 세 점을 넘어서 명예와 자존심을 건 전쟁이 됩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 경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북런던 더비는 그 자체로 프리미어리그의 상징적인 대결이자 양 팀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맞대결에서 토트넘은 아스널에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다른 선수들이 그가 만들어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끊임없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으나 동료들의 부정확한 마무리로 인해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고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은 팀의 패배 속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경기 후 전문가들과 팬들은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며 드리블, 정확한 패스, 그리고 공격을 이끌어가는 능력에서 모두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부진으로 인해 그의 영향력은 제한되었고 토트넘은 다수의 명백한 기회를 살리지 못해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북런던 더비는 오랫동안 영국 축구에서 상징적인 대결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아스널과 토트넘은 단순히 프리미어리그의 강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런던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팀들입니다. 두 팀이 맞붙을 때마다 런던은 마치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아스널 팬들이 있으며 그들은 전통적인 우승 기록과 북런던 더비에서의 우세한 전적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반면 토트넘 팬들은 아스널을 추격하고 팀의 발전을 증명하기 위한 승리를 갈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스널은 맞대결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에게 있어 매번 더비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토트넘에게 아스널과의 경기는 단순한 세 점 획득의 기회가 아니라 오랜 라이벌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 팀이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중요했습니다. 아스널이 상위 4위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토트넘은 그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시즌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승부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고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속도와 기술을 바탕으로 아스널의 수비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는 항상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 빈 공간을 찾아내고 명백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토트넘 팬들은 특별한 순간이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들의 부진으로 인해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패스는 다른 공격수들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들은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서는 손흥민이 여러 차례 아스널 수비를 돌파하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동료들의 부정확한 슈팅으로 인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비효율성은 손흥민의 활약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지속적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동안 솔랑케와 같은 다른 공격수들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솔랑케는 경기에서 여러 차례 명백한 기회를 놓쳤으며 이는 팬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아스널의 수비를 위협하는 유일한 선수인 반면 다른 공격수들은 손흥민이 만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미드필드진도 공을 앞으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드필더들은 수비와 공격 간의 연결 고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토트넘의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기 위해 더 깊숙이 내려와야 했고 이로 인해 그의 슈팅 기회와 공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솔랑케는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명백한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고 중요한 순간에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서 중요한 득점 기회를 놓친 후 솔랑케는 토트넘 팬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클럽이 그에게 지불한 1,000억 원의 이적료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가 팀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솔랑케가 기회를 놓친 것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공격진 전체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은 여러 차례 빠른 역습 기회를 맞이했지만 부정확한 슈팅으로 인해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었으며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여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력 부족도 이번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아스널은 코너킥에서 골을 기록했으며 토트넘의 수비진은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아스널 선수들이 손쉽게 기회를 살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향후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트피스 수비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지만 그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동료들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그의 노력이 헛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고 그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은 중요한 경기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공격을 이끄는 리더일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해주는 선수였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지원하는 강력한 공격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토트넘은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격진이 필요합니다. 비록 손흥민은 뛰어난 드리블 기술과 영리한 패스로 훌륭한 경기를 펼쳤지만 경기 결과는 그가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동료들이 손흥민이 만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손흥민이 완벽한 패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토트넘 공격으로 손흥민이 외로움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많은 경기에서도 그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그의 팀 동료들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득점으로 전환할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보다 효과적인 공격을 갖춘 팀이 필요하다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스널전에서 손흥민의 공헌은 전문가와 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팀 전체에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며 90분 내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을 패배에서 구하기에는 손흥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했다.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팀원들의 지원과 보다 명확한 공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경기 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현재의 능력과 폼으로 볼 때 손흥민이 유럽 수준에서 더 잘 경쟁할 수 있는 클럽에서 뛸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더 큰 팀에 합류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팀 동료들로부터 더 나은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 유수의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거듭 표명해왔다. 이들 팀은 강력한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손흥민이 합류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팀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뛰어난 자질을 갖춘 손흥민은 어느 팀을 선택하든 절대 톱스타가 될 수 있다. 아스널에게 패한 것은 토트넘에게 뼈아픈 패배였다. 상대가 같은 도시에서 대단한 라이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을 활용할 줄 안다면 적어도 승점 한 점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대체 불가한 역할도 부각됐다. 그는 공격의 적극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팀의 가장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이기도 하다.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다. 드리블, 패스, 마무리 능력 모두 수준급이다. 손흥민은 공격수 역할뿐 아니라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수다. 공을 가질 때마다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팀원들의 무능함은 이번 경기에서 그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토트넘이 손흥민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전술과 인력 면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격수와 미드필더가 손흥민과 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격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의 재능을 계속해서 낭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손흥민이 클럽에서의 미래를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 경기와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